원하는 스타일에 맞는 펌을 결정하기인데, 우리 여기 이제 저기 프린터 보시면, 자, 우리가 파마를 하는 목적이 손님들마다 고객들마다 엄청 다양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을 맞이하거나 시술을 할 때 저기 무엇 때문에 펌하는지 꼭 물어보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이 손님이 예를 들어서 스트레이트 모발을 가지고 있다가 자기가 약간 웨이브 헤어 스타일, 말 그대로 스타일의 변형을 주기 위해서 이제 펌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모발에 축축 처져서 볼륨이 없기 때문에 볼륨을 주기 위해서 펌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손질을 쉽게 하기 위해서 펌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모발의 재질을 바꾸기 위해서 내가 곱슬모인데 이제 뭐 스트레이트를 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고객은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펌하러 왔는데요, 이렇게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물론 기분 전환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오시는 분들도 많지만, 이 손님이 무엇 때문에 하러 왔는지를 내가 안다면은 시술을 할 때 조금 더 편할 수 있어요. 자, 한 예를 들어가지고 손님이 손질 저기 선생님이라서 저 손질 좀 편하려고 파마하려고 하는데 어떤 게 나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거든요. 혹시 그러면은 머리 바짝 말리냐? 뭐 안 말린대. 안 말리면은 그냥 웨이브 내놓고 내가 거기서 이제 뭐 자연 건조 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일반 펌이라든지 요런 거를 내가 권유를 해서 이제 하면 될 거고, 머리 말리는데 자기가 머리를 잘 못 말려. 그래서 저도 예전에 그런 경우가 초급 디자이너 때 있었거든요. 손질 편하기 위해서 손님이 파마를 했는데 파마를 웨이브를 넣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저기 한 이틀인가 3일 뒤에 전화 오더라고. 손질이 안 된다고. 자, 그러면은 이 손님은 손질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펌을 저한테 하러 왔었지만 3일 뒤에 오히려 손질이 안 된다고 전화가 왔었어. 그래서 다시 그러면 방문을 해달라 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죠. 왜 손질이 안 되냐, 더 어렵냐 라고 하니까 자기는 처음에 머리를 그냥 다 털어서 그냥 가볍게만 말린대. 근데 펌을 하고 나니까 오히려 털어서 말리다 보니까 더 부해지고 더 부스스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 고객님 원래 파마만 좀 꼬아서 말려줘야 된다고. 자기는 그게 너무 어렵대. 그래서 어쨌거나 그 고객과 그 당시 때 저 이제 디자이너와 이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안 맞았었던 거죠. 그래서 고객한테 다시 이야기를 하고 컬을 좀 많이 풀어줬었어요. 그러고 나니까는 이제 손질하기 좀 편할 것 같다고 막 꼬아서 말리고. 그래서 어떤 손님들 같은 경우는 꼬아서 말리는 건 자기는 할 수 있어. 고데기 안 넣어도 되니까 꼬아서 내가 말리겠다, 펌을 해달라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고객들마다 미용실에 방문을 하고 펌이 됐던 아니면 염색이 됐던 그 목적을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손님에게 이제 상담 시간에서 얼마큼 캐치를 해내느냐에 따라서 내가 시술하기가 조금 더 편해져요. 상담을 끝나고 나서는 우리가 뭐 이제 시술을 들어가겠죠? 시술을 들어갈 때 처음에 보면은 우리가 모발 진단을 해야 돼요. 모발 진단. 근데 우리가 처음에 이제 매장에서 일을 하는 인턴들도 마찬가지고 사람 머리가 어렵다고 하는 게 뭐냐면 와인딩은 할 수 있어. 와인딩은 할 수도 있는데 모발 진단을 못해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 10명 깔아놓고 똑같은 옷으로 똑같은 바켓으로 말아. 다 다르게 나온다고. 그게 왜 다르냐면 각자 가지고 있는 모발의 뭐 탄성이라든지 단백질 뭐 이런 것들이 다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내가 와인딩을 해도 결과물이 다 다르게 나와. 그래서 그만큼 이제 우리가 고객이 원하는 스타일을 내기 위해서 물론 스타일적인 상담도 중요하지만 모발 진단이 엄청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교육들 보면은 다들 모발 생리학이라든지 뭐 모발 진단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면 되게 어려워하고 복잡해하고 지루해하는데, 그게 안 되면은 밖에 나가서 손님 머리를 못 말아. 똑같이 말하는데 파마가 안 나왔어. 근데 나는 왜 안 나온지를 모르는 거야. 이게 샵에 나가서 디자이너가 되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디자이너는 자기가 예를 들어 어떠한 시술에서 실수를 했어요. 그거를 알면 내가 다음 고객이 왔을 때 그렇게 안 하면 돼.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은 내가 뭔가가 지금 파마가 안 나왔어,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런데 내가 뭐가 잘못된지를 모르면은 그 다음 고객이 와도
똑같은 이제 그런 시술에 대한 이제 실패를 경험을 하겠죠. 그래서 모발 진단이 많이 중요하고, 왜냐면은 이 사람이 뭐 곱슬기가 얼만큼 있는지, 완전 직모보다는 우리가 약간 반곱슬이나 곱슬 있는 사람들이 파마가 더 잘 나오거든요. 직모, 반곱슬 똑같이 이제 우리가 옷들을 한 바퀴 말면은 둘이 컬이 강하게 나와. 반곱슬 같은 경우는 진짜 한 바퀴만 말아도 탱 이렇게 나올 거고, 직모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뭐 자연스러운 시컬 정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곱슬기가 얼만큼 많은지, 그 다음에 모질은 어떤지, 그게 뭐 곱슬기나 뭐 스트레이트 약간 이런 거 이야기죠. 모량은 얼만큼 많은지. 자, 이것도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똑같은 손님을 왼쪽은 내가 섹션을 모량을 이만큼 떠서 내가 한 바퀴를 돌고, 반대쪽은 내가 섹션을 이만큼 떠가지고 한 바퀴를 가. 똑같은 옷으로 그 로트 호스로 똑같이 이제 만나라고 가정을 했을 때 둘이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모량이 얼마큼 있는지도 이제 확인을 해야 되고, 이 손님이 모발 전체에 손상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내가 파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앞전에 우리가 이 고객가 이 어떤 시술을 했는지도 물어봐야 되고, 우리 미용실 가면 앞전에 뭐 했어요? 라고 물어보는 게 손님한테 관심을 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손님이 앞전에 매직을 많이 시술했던 손님이다. 그럼 열에 의한 손상을 볼 거고, 이 손님이 염색을, 뿌리 염색을 세치 커버를 매일같이 이제 매달마다 했던 사람들은 염색에 의한 손상을 보였고, 그래서 이 고객이 모발 전체에 어디에 손상 정도가 어떻게 했는지를 따라서 우리가 컬도 다르게 나오겠죠?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똑같은 직모와 반곱슬, 똑같은 손님이 강한 시컬을 원한다. 반곱슬이나 잘 나오는 사람은 한 바퀴 정도만 말아주면 될 거고, 직모 같은 경우는 뻗으려고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얘가 반곱슬 한 바퀴 말았던 것보다 한 바퀴 반 정도는 말아줘야 둘이 이제 컬이 약간 비슷하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스타일 상담도 엄청 중요하지만, 모발 파악을 얼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펌이나 염색 같은 경우는 결과물이 완전 천지 차이로 나올 수가 있어요. 모발이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있다고 하잖아요. 이 손님이 지금 이제 펌을 안 한 지 한 6개월 정도가 됐대. 근데 앞쪽 그 머리가 여기서 이렇게 얘네들 웨이브가 있겠죠? 이미 얘네들은 뭐야? 펌이 한 번 된 애들, 손상모예요, 손상모. 자, 그럼 얘는 건강모이고, 자, 이 손님이 뿌리부터 웨이브를 내달래. 그러면은 약을 어떻게 들어요? 당연히 다르게 들어가야 되겠죠? 건강모를 원터치로 발라버리면은 얘는 물론 잘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는 오히려 손상이 더 많고 더 오히려 부시시해질 수가 있고, 그거는 우리가 이제 뭐 일반 펌이나 그 다음에 저기 열펌, 매직이나 세팅이나 뭐 디지털 같은 경우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지만, 거기에 맞는 고객 모질에 맞는 내가 약제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여기 건강모 발랐으면은 뭐 타임을 5분 뒤에 손상모를 바르던지, 아니면은 건강모를 바로 바르고 극손상모로 바로 얘네들 연결해가지고 극손상모로 얘를 10분을 볼 건지, 아니면 그냥 손상모로 5분을 볼 건지, 모발 진단을 통해서 내가 거기에 맞는 이제 연화를 봐야겠죠? 자, 그래서 내가 어쨌거나 저쨌거나 해서 내가 이제 모발이 나올 수 있는 모든 웬만한 기준을 내가 다 만들어줬어. 자, 만들어줬으면 이제 그럼 와인딩을 해줘야죠. 근데 우리 와인딩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자, 평말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스파이럴이 있을 거고, 다대라고 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트위스트도 있을 거고. 우리가 얘들 보면은 지금 여기 보면 나와있죠? 평말기는 뭐야? 또렷한 질감용. 자, 우리가 모발을 봤을 때 모발 끝이 내가 뻗치냐 안 뻗치냐 뭐 요런 거에 따라서 질감을 표현을 하는 건데, 내가 뿌리가 볼륨이 많다, 뿌리 볼륨이 적다를 넣어서 우리가 이제 질감을 말하지 않거든요. 자, 평말기. 모발 끝으로 갈수록 리치는 또렷하게 나타나는 웨이브가 된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기본 와인드 내가 끝에서부터 또르르르 이렇게 말아 들어갔어. 그럼 웨이브가 평말기 같은 경우 어떻게 나오냐면, 위쪽에는 슬 늘어지면서 끝에 탱 이렇게 해.
나오는 거가 이제 평말기의 특징.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스파이럴. 스파이럴은 우리가 이제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 이제 많은 거를 모발이 겹쳐지지 않게 사선으로 많은 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스파이럴이라고 하는데 얘의 특징이 뿌리부터 모발 끝까지 확실한 일치감을 나타낼 수 있다. 얘들 같은 경우는 모발이 겹쳐지지가 않기 때문에 뿌리부터 확실한 일치감을 줄 수 있다. 얘들 같은 경우는 펌을 내면 웨이브가 이렇게 나와. 스파이럴, 트위스트, 강한 웨이브용. 우리 흔히 말하는 히피 펌 같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트위스트라고 하면 되는데 모발을 꼬아서 돌리면서 모발을 이제 꼬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파이럴보다 확실한 일치감이 나타나서 모속감의 유지력도 생겨난다. 다만 모발 끝의 정돈감은 약해진다. 강한 웨이브 스타일을 만드는 데 적합하지만 비틀기가 들어가는 만큼 모발에 대한 데미지도 생겨나고 모발 성능도 고려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히피펌 아니 다들 이제 좀 많이 쓰는 스타일이죠. 얘 같은 경우는 자, 이런 웨이브가.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 손님이 원하는 손님과 상담을 하고 내가 이제 스타일을 봤을 때 이 손님이 원하는 디자인을 내가 하기 위해서 전체 평말기로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면은 스파이럴로 들어가야 되는지 어느 부분에는 그냥 트위스트로 내가 이제 모속감에 유지력을 줄 건지 다 다르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고객이 이렇게 왔어. 자, 이 손님이 우리가 요 정도 단발의 기장의 손님이야.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저는 약간 전체적으로 약간 웨이브 내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평말기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 여기는 컬이 쳐지고 밑에만 탱글, 컬이 쳐지고 탱글, 컬이 쳐지고 탱글. 그러니까 우리가 단발머리에서 웨이브하면 삼각김밥 나온다 이야기를 하죠. 내가 밑에 이쪽에만 탱글하게 있는 평말기를 이제 기본 말기를 말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단발머리라고 했기 때문에 모발 자체가 한 곳에 뭉치는 이쪽에 무게감이 있는 이제 스타일인데 거기에다가 내가 웨이브도 끝쪽에만 탱글하게 나오는 평말기를 말았기 때문에 삼각김밥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손님들 같은 경우 이거는 뭐 디자이너들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요. 어차피 원렉스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저는 끝에만 평말기로 살짝만 얘도 마찬가지야. 모발 고객의 숱에 따라서 달라요. 이 손님이 숱이 좀 없는 사람이다. 그럼 얘네들을 안쪽부터 일부러 이제 이렇게 웨이브를 내줘야 될 거고 쌤 이쪽에 뿔이 너무 안 나오면 따로 놀지 않아요? 자, 얘는 원렉스야. 윗머리가 다 덮여지기 때문에 안쪽 머리는 보여지지도 않아. 자, 요런 식으로 이제 내놓고 마지막에 탑 부분은 뭐 스파이럴로 가는 거야. 뿌리부터 균이라는 거예요. 자, 요렇게 하게 되면은 얘는 요 안쪽에 모속감에 컬감이 없기 때문에 옆으로 부해지지 않고 떨어져서 요렇게 떨어져서 요렇게 얘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동그란 쉐입이 나오기가 조금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파마도 마찬가지고 제가 커트할 때도 항상 뭐 우리 다들 자격증 따면서 와인딩 할 줄 알잖아. 근데 우리 길 가다가도 봐봐요. 학원에서 배운 저 레이어드 컷으로 사람을 돌아다니는 사람인지 커트 자체도 다르고 고객이 원하는 스타일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맞는 디자인 펌을 우리가 이제 할 줄 아셔야 돼요. 무조건 평말기로 맞는 게 아니라 반대로 컬이 조금 처질 것 같다. 전체적으로 이 손님은 웨이브감 있는 스타일을 원하는데 이 손님이 파마 좀 잘 안 나와. 머리도 뭐 가늘다든지.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구간에는 스파이럴 가대로 말아주면 될 거고 이게 아마 저랑 일한 친구들은 여기 데리고 와서 이제 앉혀놓으면 다 이야기하는데 저는 스파이럴 생각보다 엄청 많이 쓰거든요. 긴 머리 손님들이 대체적으로 뿌리가 가라앉아요. 뿌리 볼륨, 뿌리 볼륨, 뿌리 볼륨. 이 세 개 중에서 볼륨이 뿌리 쪽 볼륨이 제일 잘 사는 거는 1번, 2번, 3번 순서. 근데 트위스트는 왜 안 쓰냐? 조금 거친 느낌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스파이럴을 많이 쓴다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펌을 할 때도 고객이 원하는 펌을 하기 위해서 이것도 할 줄 알고 이것도 할 줄 알고 이것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손님은 이걸로 원하는 스타일이 나왔지만 어떤 손님은 같은 스타일을 하더라도 이렇게 돼야 될 수도 있고 왜냐면 그 손님 모질 자체가 앞전 손님이랑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가발은 말 그대로 모질이 뭐 다 똑같아. 근데 우리가 밖에 나가서 내가 가발머리 자르려고 가발머리 파마하려고 지금 이렇게 미용 배우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밖에 나가 있는 디자이너들이 이게 다 되기 때문에 디자이너가 되는 거야. 그래서 쌤 파마 많은 거 알려주세요. 와인딩 하는 거 의미 없어요. 그거는 집에서 제가 조금만 알려주면 집에서 연습하면 다 돼. 이거를 볼 줄 아는 저기 뭐야 눈을 키우셔야 돼요.